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침 루틴을 바꾸지 않으시면 혈관은 오늘도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뻣뻣하신가요?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지요?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0% 이상이 이미 혈관 경직이나 동맥경화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혈관은 막히기 전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80% 이상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생활습관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건 거창한 운동 처방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단 하나, 아침에 눈 뜨고 처음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상태가 어떻든 간에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습관 3가지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이 7일 만에 혈압 수치 변화를 경험하고 담당 의사도 놀랐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순 어르신, 올해 72살이세요. 퇴직 후 텃밭 가꾸는 걸 낙으로 삼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돌처럼 굳어 있고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느낌. 텃밭에서 조금만 몸을 숙여도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 드셨대요. 처음엔 자다가 잘못 잔 거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동네 내과에 가셨더니 혈압이 좀 높네요. 싱겁게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나오셨고요. 혈압약을 처방받아 드시기 시작하셨지만 뒷목 뻣뻣함이나 어지러운 느낌은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이번엔 큰 병원 심장내과를 찾아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약으로 어느 정도 잡혔는데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경동맥벽이 두꺼워져 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할 수준은 아닌데 관리를 안 하시면 3년에서 5년 안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정순 어르신은 그 말이 너무 무서우셨대요. 손주 결혼식은 꼭 보고 싶은데 내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밤마다 잠을 설치게 했다고요. 그러다 아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알게 된 것이 혈관 건강에는 약 못지않게 아침 습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1시간 안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루 종일 혈관이 어떤 상태로 있을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정순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일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압 수치를 보고 요즘 뭔가 바꾸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변화의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크게 4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아침 기상 직후의 혈압 급상승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자, 이제 활동 시작이야 하면서 교감신경을 급격히 활성화시킵니다. 이때 혈압이 순식간에 높아지고 혈액이 혈관벽을 세게 밀어붙이게 되죠. 수도관을 상상해 보세요. 밤새 압력이 낮았다가 아침에 갑자기 수압을 확 올리면 낡은 수도관은 어떻게 될까요? 안쪽 벽이 손상되고 거기에 찌꺼기가 달라붙기 시작하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특히 이불을 팍 차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아침에 바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을 급하게 달려가는 행동들이 이 혈압 급상승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바로 이 아침 혈압 급상승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매일 아침 혈관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중 탈수로 인한 혈액 끈적임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죠. 그런데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땀을 미세하게 흘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8시간을 주무시면 최대 500ml까지 수분이 손실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농도가 짙어진 혈액은 혈관 벽에 훨씬 더 많은 찌꺼기를 남기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져요. 자동차 엔진 오일이 오래되면 찐득찐득해져서 엔진 부품의 마모를 일으키는 것처럼 끈적해진 혈액도 혈관 내벽을 마모시키고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탈수 상태인지 잘 못 느끼십니다. 이게 더 위험한 이유예요. 국내 노인의학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만성경증 탈수율이 40%를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침 공복 상태의 코르티솔 과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낮에 활동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나 SNS를 바로 확인하거나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노출되면 코르티솔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해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활발해지며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높은 온도로 계속 달구면 코팅이 벗겨지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열이 식지 않는 채로 계속 가해지면 혈관 내벽의 보호막이 서서히 벗겨지고 그 자리에 플라크가 쌓이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아침 움직임 부족으로 인한 혈류 정체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도 느려지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줄어 있어서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로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신다면 혈액이 하지, 즉 다리 쪽에 몰려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강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혈액도 흐르지 않으면 혈관 벽에 노폐물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매일 아침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해결책을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아침 습관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상 후 3분 천천히 일어나기와 미지근한 물 1컵, 두 번째는 5분 혈관 스트레칭, 세 번째는 디지털 차단과 햇빛 노출입니다. 이 3가지가 각각 다른 원인을 타겟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혈압 급상승과 탈수를 동시에 잡아주고, 두 번째는 혈류 정체를 해결하며, 세 번째는 코르티솔을 정상화시켜 혈관 염증을 낮춥니다. 퍼즐처럼 생각해 주세요. 한 조각만 넣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3가지를 순서대로 실천하실 때 혈관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실천 시간을 다 합쳐봐야 20분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20분이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상 후 3분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 1컵. 핵심 효과: 아침 혈압 급상승을 막고 잠자는 동안 끈적해진 혈액을 바로 묽게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걸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3분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뜬 채로 1분간 누워서 손발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반복하세요.
그 다음 1분 동안 천천히 옆으로 돌아누운 후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세웁니다. 마지막 1분은 침대 끝에 앉아 발을 바닥에 내리고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 3분이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시켜 줍니다. 마치 차가 급발진하지 않도록 서서히 엑셀을 밟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서서히 깨어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반 정도를 천천히 드세요.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혈액 속으로 가장 빠르게 흡수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또한 아침에 복용하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지만 특정 약의 경우 음식이나 수분과 함께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방전을 확인하세요. 특히 이런 분들께 더 필요합니다. 아침에 자주 어지럽거나 뒷목이 뻣뻣하신 분,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요. 5분 혈관 스트레칭. 핵심 효과 잠든 동안 정체된 혈액을 온몸으로 다시 순환시키고 혈관 탄력을 회복한다. 해결책 첫 번째가 혈관 내부의 혈액 상태를 바꿔준다면 두 번째는 혈관 자체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도 근육처럼 스트레칭을 하면 탄력이 생기거든요. 특히 중요한 부위가 종아리와 목 그리고 가슴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목은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이고 가슴은 대동맥이 있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5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물 한 컵을 마신 후 아직 서 계신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먼저 종아리 올리기 1분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한 번에 약 2초씩 총 30회 정도면 됩니다. 벽이나 의자를 짚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목 옆으로 기울이기 1분. 오른쪽으로 천천히 귀를 어깨에 가까이 가져간 후 10초 유지,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절대 목을 돌리거나 앞뒤로 꺾지 마세요. 옆으로만 부드럽게 기울이는 거예요. 경동맥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뇌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그 다음 가슴 열기 스트레칭 1분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어깨와 가슴을 뒤로 천천히 활짝 펴줍니다. 10초 유지 후 반복하세요. 평소 구부정한 자세로 눌려있던 흉부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마지막 손목 발목 천천히 돌리기 2분. 의자에 앉아서 양쪽 손목을 각각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발목도 마찬가지로요. 말초혈관까지 혈류를 깨워주는 동작입니다. 주의하실 점 무릎이나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서서 하는 동작을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어지러움이 있으시면 바로 멈추고 앉으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더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 손발이 자주 저리신 분, 겨울철에 유독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디지털 차단 10분 햇빛 노출. 핵심 효과 코르티솔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데 동시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칭을 마치신 후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마세요. 뉴스도, 카카오톡도, 유튜브도 다 잠깐 내려놓으세요. 대신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이 드는 곳으로 이동해서 조용히 10분간 있어 보세요. 이게 왜 혈관에 좋은 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아침에 바로 보면 코르티솔이 급등합니다. 우리 뇌는 자극적인 뉴스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위협을 감지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요. 이미 아침엔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높아진 상태인데 여기에 디지털 자극까지 더해지면 혈관 수축과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기상 후 최소 10분, 가능하면 30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둘째, 햇빛은 혈관에 직접 작용합니다. 피부에 햇빛이 닿으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NO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넓혀주고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해요.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팀이 2014년 발표한 연구에서 햇빛 노출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겨울에도 괜찮습니다. 창문을 통한 햇빛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날이 좋으면 5분만이라도 바깥에 나가 햇볕을 쬐세요. 세 번째 해결책과 앞에 두 가지의 시너지를 말씀드릴게요. 물 한 컵으로 혈액을 묽게 하고 스트레칭으로 혈액을 순환시킨 뒤 햇빛으로 혈관을 넓혀주면 혈액이 넓어진 혈관을 유연하게 흐르는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맞물려야 효과가 완성되는 겁니다. 피부 관련 질환이 있으시거나 자외선에 예민하신 분은 긴 소매를 입고 햇빛을 쬐셔도 됩니다. 직접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더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불안하거나 긴장감이 드시는 분, 혈압 변동이 심하신 분, 실내에만 주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은 대부분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이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혈압약, 혈전용해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이나 운동 강도, 변화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와 한번 상의해 보세요.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마시는 물의 양을 주치의와 먼저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3분 천천히 일어나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상황에서는 더욱 천천히 일어나시고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두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하거나 멈추세요. 스트레칭 중 흉통, 숨참, 극심한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만약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세요.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는 날은 무리한 스트레칭을 삼가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경우 최근 6개월 안에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혼자 시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안전한 범위에서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정보로 활용해 주시고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기상 후 20분.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기상 직후 3분 누운 채로 손발 쥐었다 펴기 1분, 천천히 옆으로 돌아눕기 1분. 침대 끝에 앉아 잠시 대기 1분, 천천히 일어서기. 일어선 직후 1분 부엌이나 식탁 옆으로 이동.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를 천천히 한 모금씩 드세요. 원샷으로 마시지 마세요. 물 마신 후 5분 서 있는 상태에서 종아리 올리기 30회. 목 옆으로 기울이기 좌우 각 3회. 가슴 열기 스트레칭 3회. 의자 앉아서 손목 발목 돌리기 각 10회. 스트레칭 후 10분 커튼 열고 햇빛이 드는 창가로 이동. 스마트폰은 내려놓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오늘 하루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총 소요 시간 약 19분에서 20분. 점심 루틴. 점심 식사 전 물 한 컵을 드세요. 식후에는 10분 이상 가볍게 걸어주세요. 실내에서도 됩니다. 소파에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움직여 주세요. 저녁 루틴. 저녁 식사는 잠자리 들기 최소 2~3시간 전에 마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 화면은 줄여가세요. 주무시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또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수면 중 탈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잠깐 오늘 아침에 했던 손목 발목 돌리기를 침대에 앉아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루의 혈액순환을 정리하는 마무리 동작이에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 습관도 함께 해도 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은 혈압약의 효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다만 물 섭취량이나 스트레칭 강도에 대해 주치의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더 안심이 됩니다. 절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는 마세요. 아침에 원래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빈속에 찬물을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100ml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걸쳐 양을 늘려가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은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괜찮습니다. 아파트에 살아서 햇빛을 쬐기가 어려워요. 창문 가까이서 햇빛이 드는 곳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아파트 복도 창가나 베란다를 활용해 보세요. 5분이라도 바깥 공기와 햇빛을 쬐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실내에서도 최대한 밝은 자연광을 활용하세요. 7일 만에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혈관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압의 아침 피크 수치가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7일 정도면 체감하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혈관 자체의 구조적 변화는 꾸준히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해야 나타납니다. 단기 변화에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중에 어지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앉아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고 2-3분 안에 괜찮아지면 그날은 더 가볍게 하세요. 증상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날은 스트레칭을 쉬고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받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3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며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혈액을 바로 묽게 만드세요. 둘째, 5분 혈관 스트레칭으로 잠든 동안 멈춰 있던 혈류를 깨워서 온몸으로 순환시키세요. 셋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햇빛을 10분 쬐어서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혀주세요. 기억하세요. 수원에 사시던 박정순 어르신. 7일 동안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 후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먼저 뭔가 달라지셨네요 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정순 어르신은 텃밭에서 허리를 굽혀도 어지럽지 않으시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을까라고 웃으시면서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딱 20분 천천히 일어나고 물 한 잔 마시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햇빛을 쬐는 것. 이 작은 정성이 매일 쌓이면 혈관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 이런 건강 정보가 계속 올라오는데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 저도 내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응원 댓글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는 분들이 훨씬 오래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